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당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다 동일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다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3명 중 조한창 후보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자당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 우리 인사청문회는 헌재를 구인 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재판에 판단을 할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반대합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이준수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도 SNS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장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 검사, 판사 다 하고 북치고 장구 다쳐라. 공정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논란인데요. 앞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서 여야가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여야의 속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호선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불완전한 6명 체제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어떻게든 9명을 채워놓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당에선 반대로 이 3명에 대해서 원래 여야가 합의한 인물까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인데 야당이 2명을 다 가져가면 불리하다. 그래서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탄핵이 가결됐을 때 탄핵이 뭐 제대로 가서 빨리 끝나겠구나. 그럼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했는데 이게 엄청난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변수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를 만든 게 바로 국회고 국회 중에서 특히 민주당이에요. 계속적으로 3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누가 어느 쪽이 여야 중 어느 쪽이 2명 하냐 가지고 싸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민주당이 계속 20번 이상 탄핵 소추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리 못 오게 만들고 결정 못 오게 만들어서 이 직무정지 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예상을 못했던 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네. 근데 비상계엄 해가지고 탄핵이 딱 되니까 이거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야겠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6명 가지고 하면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겁박하면서 임명하라 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대로 끌고 가면 또 탄핵도 기각시킬 수 있겠어. 6명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합의 원칙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또 중앙에 뭐가 있냐면 탄핵에 찬성 반대, 기각 부결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빨리 끌고 가서 탄핵을 빨리 시켜야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뒤로 가면서 조기 대선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급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탄핵이
인용이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아, 깊게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결국 이 탄핵이 지금 방향이 이재명 대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야가 탄핵 여부보단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아, 그렇죠.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빨리 연내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는 저희가 계엄 전에 여야가 이미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2, 국민의힘 1명 이렇게 추천하기로 합의까지 했고 원래대로 그게 순리대로 갔다면 정점식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문회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다른 야당으로 11명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뭐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무슨 검사가 뭐 판사까지 다 하겠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제 뭐 신박한 뭔가 새로운 그 논리를 개발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검사가 판사 그 역할까지 다 하든 아니면 북치고 장구치고 춤까지 추더라도 저는 그게 합헌이고 합법적인 거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권한대행이 뭐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임명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대통령 권한을 다 물려받은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권한대행도 물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헌재에서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다수의 헌법학자도 김광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게 맞다. 아, 거기에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이 그렇죠. 들어갔군요.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감사합니다.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재판관 후보조차 조한창 후보도 네. 이게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판국에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6명보다는 완전체인 9명으로 이 탄핵 문제를 결론 내리는 게 그게 맞죠. 그게 나중에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도 뭔가 걸리지 않을 거고요. 6명은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7명이 있어야만 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닙니까? 심리를. 네.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추는 것이 나중에 탄핵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저희는 뭐 인용은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내로남불이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겠는데 안용환 의원님, 방금 우리 김주영 의원님 야당의 입장 소개해 주셨듯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이양받았다. 그래서 임명권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서 내로남불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 거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데 그렇게 당위성을 따지자면 원래의 당위성은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 이게 대원칙 아니냐. 이 대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여당이 지금 야당이 힘을 전제로 그동안의 관리를 다 깬 겁니다. 현재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모든 관리를 다 깨왔습니다. 단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을 1명은 야당, 1명은 여당,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합의에 의해서 이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례를 깼죠. 우리가 힘이 세니까 표결로 하겠다 해서 2명 임명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저도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해야 된다. 그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저는 뭐 여야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볼 뿐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6명 체제로 헌재를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정당성, 정통성 시비에 휘말립니다. 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9명이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판사 그것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터무니없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국회가 이제 기소기관입니다. 현재 탄핵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은 검사 역할을 하는데 검사가 추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그러면 결국 검사 편을 들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데 이건 뭐 말 안 되고 그 논리대로라면은 대통령 임명한 헌재 재판관은 이번 심리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말 장난에 불과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관례들이 깨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것은 민주당이 자충수였습니다. 자꾸 꼼수, 머리 굴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머리 굴리는 데는 가장 큰 전제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을 모든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돌직구쇼의 여야 패널 분들이 자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탁탁탁 짚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